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를 맡게 된 주비라고 합니다. 이번 강좌를 듣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일단 4주짜리 강좌가 여러분들께 진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일단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토지자유연구소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GIS와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인데 일단 제주도를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게 되면은 모두가 주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드리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적입니다. 주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주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도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일반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검색해 보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뭐 옛날에 대동여지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교통지도라든가, 이거 말고, 어디 보자. 예, 고지도긴 하지만은 일단 이런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서점이나 그런 데 갔을 때 구입하게 되는 지도 아니면은 과거에 만들어진 이런 전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반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목적을 상정해 두고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위치를 비교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위치 관계를 서로 알아본다든지 어느 특정 위치로 찾아가는 길을 찾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모조리 이제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이기 때문에 일반도라고 하는 것이고 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실수로 열었던 것도 있었는데 예, 이런 것처럼 특정한 주제를 부각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든 제작한 지도를 탑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일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을 강조해서 표시함으로써 그 트레일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지도입니다. 다만 그 대신에 좀 더 범용적인 지식을 얻기에는 좀 어렵죠.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왜 일반도가 아니라 주제도를 만드는 것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GIS를 익혀서 좀 더 특별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들으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도보다는 주제도를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단 각설하고 그러면 주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툴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아크저이스라고 하는 상용 프로그램과 구글어스라고 하는 또한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입니다. 일단 아크저이스라고 하는 거는 에즈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구글어스 프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어스 프로를 설치해야 할 텐데 보통 우리는 구글어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왜 구글어스 프로냐? 일단은 구글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구글어스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여기서 구글어스 다운로드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제가 해본 결과에 따르면 왜인지는 모르지만 다운로드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움말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아래쪽에 어스 프로 및 어스 E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스 프로 시작하기로 들어갑니다. 왜 구글 어스를 그냥 쓰지 않고 구글 어스 프로를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구글 어스 프로가 한 달에 사용료 399달러에서 사용료가 무료로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에는 제공하지 않은 기능이 구글 어스 프로에는 제공하는데 오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페이지 방문하여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일단 구글 어스 그 설치 파일을 얻어내고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글 어스 프로 라이센스 얻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구글 어스 계정을 만드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글 어스 프로를 설치하였을 때 처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이디는 구글 어스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 주소인 것이고 비밀번호는 어떤 사용자든지 간에 전부 다 동일한데 GEPFREE 즉 구글 어스 프로 프리라고 하는 이러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글 어스 프로 등록으로 들어가고 등록 방법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넘어가서 구글 어스 프로 다운로드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이제 운영체제에 맞게끔 일반 윈도우 계열 PC와 아래쪽에 맥 계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PC로 해서 다운로드 받았고 설치는 하였는데 여기선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넥스트 버튼만 누르고 상식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설치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설치하는 방법도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구글 어스 프로의 로그인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이 지시에 따라줍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 어스 프로에 접속할 수 있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구글 어스 프로를 이용해야 되는가,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구글 어스 서버로부터 유용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분당의 초등학교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글 어스 프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런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와서 다듬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오기가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글의 이제 지리정보 서버에 접근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상당히 이제 제약이 적게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과 또 하나가 나머지 것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인데 두 번째는 수월한 지오코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오코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위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간에 좀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지오코딩이라는 말이 그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초급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지오코딩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지도 서비스 중에 하나인 네이버 지도에 들어와서 일단 약속이 홍대 입구역에서 약속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쪽으로 가야겠죠? 검색합니다. 홍대 입구역이라고. 홍대 입구역 공항철도에서 보기로 했다고 칩시다. 공항철도.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알고 있었던 정보는 홍대 입구역 공항철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위치를 잘 알고 있고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는 길을 잘 모를 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 위치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일테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2-10번지라고 하는 주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홍대 입구의 공항철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이 표현 가능하고 이 둘은 동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위치를 찾아주는 이런 곳에 접속은 할 때는 이게 그 지도상에서 구체적인 위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XY 좌표와 같은 아니면은 도좌표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와 같은 그런 좌표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정확한 좌표 찾는 건 시간 낭비니까 일단 임의대로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대구역 공항철도는 동시는 이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2-10번지고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좌표가 될 것입니다. 지오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들을 서로 변환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오코딩을 통과하면은 홍대구의 공항철도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12-10번지가 되고 또한 동시에 이러한 좌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왜 중요하느냐, 주제도를 만드는데 왜 중요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구축하고 있고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테이블러 데이터와 같은 형식, 즉 이런 엑셀과 비슷한 양식의 데이터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지리 정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리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지오 코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대체 어디에 분포해 있고 이거를 지리정보화해서 추가적인 지리정보 분석 혹은 좀 지리정보로서 활용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치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 아니면 하다못해 이름과 같은 위치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들이 있죠. 그럼 이거를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그런 툴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구글 어스 프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 어스 프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글 어스 프로에서 파일에서 아래쪽에 가져오기로 들어갑니다. 가져오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시킵니다. 양식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양식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는 CSV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은 별건 아니고 필드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컬럼들이 열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뜻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열기를 누르면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가 뜹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란 유형은 구분기호 혹은 고정폭인데 컴마 그러니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일단 남겨두고 구분기호 중에서 당연히 쉼표를 선택하고 인코딩은 여러가지 양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맞게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미리 보기가 뜨는데 이걸 통해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 없으면 다음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위도와 경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세트에는 위도 경도 정보는 없지만 주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데이터 세트에는 주소 입력란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주소가 여러 입력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소가 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을 선택해서 뭐 주소 입력란과 각각의 위계에 맞는 시군구, 광역시도, 우편번호, 국가 입력란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컬럼에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위쪽에 있는 주소 입력란이 하나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한데 일단 도로명 주소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들어가면 각각의 이제 컬럼 즉 열에 대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구글 어스 프로가 위치정보 지정을 실행하는 중이라고 뜨고 일부 주소를 찾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네이버 지도라든가 다른 걸 같이 참조해서 새 주소를 입력해 주든지 하면은 해결이 되고 아니면은 아까 전에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집원 주소를 입력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원래 지표라고 하는 거는 원래 데이터에 이제 몇 번째 순서에 있는 데이터인가를 따질 수 있으니까 원래 지표가 3이라고 한다면 원래 데이터에서 세 번째인 데이터 골든타워를 의미한 거네요. 그러면 일단 집원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 주어 봅시다. 그래서 복구가 성공하였으면 복구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럼 다음 것들도 순차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좀 수정해 주도록 합시다. 9번째 서대문 디오빌 역시 주소를 입력해 줍시다. 복구되었습니다. 78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같은 곳에 있는 것이었으니까 같이 입력해 줍시다. 확인, 복구됐고, 확인, 또 복구됐고. 요번엔 32번째 거. 이거 아니고 대흥동이네요. 예, 다행히 모두 다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스타일 템플릿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일단 얘를 누릅시다. 새 템플릿을 만들어 봅시다. 이름 입력란. 일단 구글어스 핀이 입력될 텐데 그 위에 뜨는 표시되는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색상은 색상 입력란에서 색상 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일 색상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황색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이콘. 아이콘은 이 아이콘을 사용하도록 하죠. 높이는 입력란에 고도 정보가 있으면은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일단 지금은 없기 때문에 개체를 지면에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인 누르면 스타일 템플릿을 설정하라 나오고 저장하라고 나오고 저장을 눌러 줍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지오 코딩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 임시 장소에 일단 저장되었습니다. 단추를 눌러서 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뜨게 됩니다. 일단 잠깐 아이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잠깐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래쪽과 같이 변하게 되는데, 아까 전처럼 이제 위치가 표시되진 않았지만은 주소를 이용해서 구글 어스 프로가 이렇게 정확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확한 좌표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위치에 딱 뿌려줍니다. 곽각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전 입력한 그 데이터를 또 열람할 수 있고, 그럼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도를 여러분 뜻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제도를 편집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좀 더 가치 있게 변환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방법은 추후에 더 이제 다음 강의 때로 넘겨두기로 하고, 일단 이 다음에는 일단 구글어스 프로와 더불어서 오늘 강의 때 사용하게 될 아크지아이스를 어떻게 이제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증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아크지아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에즈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ESRI라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Products라고 있습니다. 제품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ArcGIS for Desktop입니다. 들어가시면 60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체험판인데, 사실 말이 체험판이지 시한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풀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Sign up for the ArcGIS Trial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first name하고 last name을, 그러니까 이름하고 성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일단 저는 제 거를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인증을 위한 이메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저는 아웃룩을 좀 쓰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자, 올 때가 됐는데.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인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뭐 Thank you for signing up for the ArcGIS trial 어쩌고저쩌고 뜨고 아래쪽에 링크가 뜹니다. 링크에 들어가서 인증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뭐 사용자 이름하고 아이디인데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이메일 주소랑 기관은 뭐
맘대로 하면 되고, 이용권에 동의하고 정보 채워 넣어준 다음에 내 계정 생성으로 들어갑니다. 암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재설정해주고 다시 생성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흘러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고, 뭐 기관 이름, 짧은 이름, 뭐 언어, 뭐 지역 이런 게 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장 및 계속 눌러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트라이를 사용하기 위한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앱 가져오기로 들어가서 아크자이스 프롬 익스텐션 하고 아크맵 및 익스텐션이 있는데, 아크자이스 프로는 이번에 좀 최신으로 나온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있기도 하고, 이번 강좌에서는 아크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우측에 있는 인증번호 EVA로 시작하는 이 코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나중에 아크맵을 인증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사해 두도록 하고요. 기술 요구사항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도록 합니다. 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취소. 그렇게 되면은 설치 파일을 뭐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설치 과정을 수행하면 되고, 좀 오래 걸 겁니다. 설치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설치 다 한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면은 시작에서 들어가면은 ArcGIS라고 하는 폴더가 생길 테고, 여기에서 ArcGIS Administrator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데스크탑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Advanced 가로치고 ArcInfo 싱글 유즈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Authorize Now 버튼을 누르시고 쭉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누르고 이렇게 정보 집어넣으시고 여기에 아까 전에 받았던 코드를 입력합니다. 저는 이미 인증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에즈리 서버에 인증을 받게 되고, 나중에 Congratulation으로 시작하는 메시지가 뜰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Availability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뭐 해당 이제 expired 기간 동안 이런 라이센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고, ArcGIS를 아크맵 10.3 버전 이거를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추가 기능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커스터마이즈에 익스텐션으로 들어가서, 전 이미 했지만 여기는 그 체크 포인트를 전부 다 찍어야 합니다. 체크 박스를. 이래야지만이 모든 추가 기능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즈하고 닫으면 저장되죠. 오늘은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다음 시간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한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구글어스 프로를 이용해서 같이 수행했었던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 지오 코딩을 반드시 이제 기억하시고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